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결혼식 당일 하얀 드레스를 입은 혜우는 예식장 문 앞에 서 있었다. 갑자기 혜사가 나타나 그녀의 손을 잡아 끌며 이제 그만해, 나랑 가자라고 속삭였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이 혜우를 덮쳤고 그녀는 가족들의 시선 속에서 도망치듯 예식장을 빠져나왔다. 혜우는 28살, 평범한 사무직 여성이었다. 그녀의 삶은 늘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했다. 부모님의 기대에 따라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안정된 직장을 얻었으며 이제는 좋은 집안의 남자와 결혼할 차례였다. 하지만 그날 혜사의 갑작스러운 등장으로 모든 계획이 틀어졌다. 혜사는 혜우의 대학 동창으로 30살의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그녀는 예술가로서 살아가며 사회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추구했다. 두 사람은 대학 시절부터 가까운 친구였다. 하지만 혜우는 그 관계가 단순한 우정이 아니라는 것을 최근에야 깨달았다. 결혼식 전날 밤, 혜우는 불안에 떨며 혜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일 결혼해. 축하해 줄 거지? 혜사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가웠다. 축하. 그게 내가 정말 원하는 거야. 그 말에 혜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혜사와의 추억을 떠올렸다. 대학 캠퍼스에서 함께 웃고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던 날들. 혜사는 늘 혜우를 특별하게 대했다. 손을 잡아주고 어깨를 기대며 위로해 주었다. 하지만 혜우는 그 감정을 애써 외면했다. 한국 사회에서 그런 감정은 용납되지 않았다. 부모님의 기대, 친구들의 시선, 모든 것이 그녀를 억압했다. 도망친 후 두 사람은 서울의 한 카페에 숨어들었다. 혜우의 손이 떨렸다. 왜 그래? 왜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혜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다.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그 남자와 결혼하는 걸 볼 수 없었어. 그 고백은 혜우에게 충격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직시해야 했다. 혜사는 혜우를 끌어안았지만 혜우는 밀어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는 친구일 뿐이야.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달랐다. 혜우는 혜사의 따뜻한 품이 그리웠다. 집으로 돌아온 혜우는 부모님의 분노를 마주했다. 아버지는 소리쳤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냐? 집안 망신이야. 어머니는 울며 말했다.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게 내 인생의 유일한 길인데. 혜우는 침묵했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혜사의 고백이 그녀의 삶을 뒤흔들었다. 그날 밤, 혜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혜사와의 메시지를 다시 읽었다. 미안해.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 혜우는 답장을 보냈다. 나도 모르겠어? 다음 날, 혜우는 회사에서 동료들의 수군거림을 느꼈다. 소문이 퍼졌다. 혜우가 결혼식에서 도망쳤대. 그녀는 창피함과 분노가 섞인 감정을 느꼈다. 점심시간에 혜사에게 연락이 왔다. 만나자. 혜우는 망설였지만 결국 약속 장소로 갔다. 서울의 한강공원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혜사는 진지하게 말했다. 우리 관계를 인정하자. 숨기지 말고. 혜우는 고개를 저었다. 불가능해. 사회가, 가족이. 하지만 혜사의 눈빛에 흔들렸다. 그 대화는 혜우의 내적 갈등을 깊게 만들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기대에 맞춰 살아왔다. 좋은 성적, 좋은 직장, 좋은 결혼. 하지만 혜사와 함께할 때 느껴지는 자유로움이 그녀를 유혹했다. 혜사는 말했다. 내 인생은 내 거야. 부모님의 것이 아니야. 그 말은 혜우에게 새로운 시각을 주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을 불러일으켰다. 만약 이 감정을 인정하면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었다. 가족, 친구, 직장. 혜우는 집에서 혼자 앉아 생각했다. 혜사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의 미소, 그녀의 손길.
혜우는 자신의 감정을 부정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그녀의 삶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설 터였다. 그녀는 회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조금만 시간을 줘. 회사는 답했다. 기다릴게. 그 주말 혜우는 부모님과 대화를 시도했다. 엄마, 아빠. 제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부모님은 이해하지 못했다. 아버지는 말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뭘 원하든 사회가 정한 길을 따라야 해. 어머니는 걱정스럽게 물었다. 회사 때문에 그런 거니? 그 애가 이상한 애야. 혜우는 충격받았다. 부모님은 이미 눈치챘던 것이다. 그녀는 부정했다. 아니에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렇다고 외쳤다. 혜우의 내적 투쟁은 점점 깊어졌다. 그녀는 회사와의 만남을 피하려 했지만 그리움이 그녀를 괴롭혔다. 결국 그녀는 회사를 만나기로 결정했다. 서울의 한 카페에서 두 사람은 다시 마주했다. 회사는 말했다. 내가 행복해지길 바래. 혜우는 눈물을 흘렸다. 나도. 그 순간 그녀들은 손을 잡았다. 하지만 그 손길은 아직 불안정했다. 혜우는 생각했다. 이게 옳은 선택일까? 혜우와 회사의 만남은 점점 잦아졌다. 서울의 골목길 카페에서, 한강 산책로에서 두 사람은 은밀한 대화를 나눴다. 혜우는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우리가 이렇게 만나면 안 돼. 사람들이 알면. 회사는 웃으며 말했다. 왜 안 돼? 우리는 그냥 친구잖아. 하지만 그 말은 거짓이었다. 두 사람의 눈빛은 이미 그 이상을 말하고 있었다. 혜우의 직장 생활은 점점 어려워졌다.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한 동료가 물었다. 혜우 씨, 결혼식 왜 그렇게 됐어? 소문 들었어. 혜우는 대충 얼버무렸다. 개인적인 일이에요.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쌓였다. 그녀는 회사와의 관계를 숨기려 애썼다. 밤늦게 메시지를 주고받고 주말에만 만나며. 하지만 그 숨김은 그녀를 더 피곤하게 만들었다. 회사의 삶은 달랐다. 그녀는 예술가로서 자유롭게 살았다. 갤러리에서 작품을 전시하고 친구들과 파티를 즐겼다. 회사는 혜우에게 말했다. 나랑 같이 살자.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 빌려서. 혜우는 놀랐다. 미쳤어. 부모님께 어떻게 말해? 회사는 진지하게 대답했다. 솔직하게 말해.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그 말에 혜우의 가슴이 뛰었다. 사랑. 그 단어가 그녀를 두렵게 만들었다. 집에서 혜우는 부모님의 압력을 느꼈다. 어머니가 말했다. 다시 결혼 준비하자. 그 남자 집안에서 기다린데 혜우는 거부했다. 싫어요. 아버지는 화를 냈다. 내가 뭘 안다고. 한국에서 여자가 혼자 사는 게 쉽지 않아. 그 말은 혜우를 아프게 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가족을 실망시킨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회사와 함께하는 시간이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두 사람은 첫 데이트를 했다. 서울의 남산타워에서 밤하늘을 보며. 회사는 혜우의 손을 잡았다. 너와 함께라면 무서울 게 없어. 혜우는 그 손을 놓지 않았다. 하지만 다음 날 그녀는 후회했다. 이게 도덕적으로 옳은가? 사회의 시선이 그녀를 짓눌렀다. TV에서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를 보았을 때 그녀는 더 불안해졌다. 회사의 친구들이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되었다. 한 친구가 말했다. 회사야, 혜우는 보수적인 집안이잖아. 조심해. 회사는 웃었다. 상관없어. 사랑이니까. 하지만 혜우는 그 말을 듣고 불편했다. 그녀는 자신의 집안을 생각했다. 부모님은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 동성애는 그들에게 죄악이었다. 혜우는 심리 상담을 받기로 했다.
상담사에게 말했다. 저는 여자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잘못된 건가요? 상담사는 말했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당신의 감정이에요. 그 말은 해우에게 위로가 되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을 보니 다시 갈등이 시작되었다. 회사와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해우는 점점 대담해졌다. 두 사람은 주말에 여행을 갔다. 제주도로. 바다를 보며 회사는 키스를 시도했다. 해우는 피하지 않았다. 그 순간 그녀는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여행 후 현실이 그녀를 기다렸다. 직장에서 상사가 물었다. 요즘 이상해. 무슨 일 있어? 해우는 부정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모두가 알면 어떻게 될까 걱정했다. 회사의 과거가 드러났다. 그녀는 이전에 다른 여자와 관계가 있었다. 해우는 질투와 불안을 느꼈다. 나도 그렇게 버려질까? 회사는 안심시켰다. 너는 달라. 영원할 거야. 하지만 해우는 믿기 어려웠다. 그녀의 불신은 관계에 균열을 만들었다. 갈등이 고조되었다. 해우의 어머니가 회사의 존재를 의심했다. 요즘 회사랑 자주 만나니? 그 애가 이상한 소문이 있어. 해우는 화를 냈다. 엄마, 그만해요. 그 대화는 가족 내 분쟁을 일으켰다. 해우는 회사에게 말했다. 우리 그만할까? 회사는 울었다. 왜? 사랑하는데 해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의 마음은 찢어졌다. 해우의 내적 갈등은 절정에 달했다. 그녀는 회사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가족의 압력을 견디기 어려웠다. 부모님은 그녀를 소개팅에 보내려 했다. 이번에 만나는 남자는 정말 좋대. 해우는 거부했지만 결국 참석했다. 그 자리에서 그녀는 회사를 생각했다. 이게 나의 운명인가? 회사는 기다리지 못하고 해우의 집을 찾아왔다. 문 앞에서 기다리다 어머니를 만났다. 어머니는 회사를 쫓아냈다. 우리 딸한테 가까이 오지 마. 회사는 충격받았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해우를 사랑해요. 그 말에 어머니는 분노했다. 미쳤어. 그런 더러운 감정. 해우는 그 소리를 듣고 달려나왔다. 엄마, 그만. 가족 내 분쟁이 시작되었다. 아버지는 해우를 방에 가두려 했다. 내가 정신이 나갔어. 해우는 울며 말했다. 저는 회사를 사랑해요. 그 고백은 가족을 충격에 빠뜨렸다. 어머니는 울었다. 어떻게 내가? 우리 집안이? 해우는 죄책감을 느꼈다. 그녀의 선택이 가족을 파괴하는 듯 했다. 사회적 압력도 커졌다. 직장에서 소문이 퍼졌다. 동료들이 그녀를 피했다. 상사가 말했다. 개인 생활이 업무에 영향을 주면 안 돼. 해우는 스트레스로 인해 실수를 저질렀다. 그녀는 회사에게 하소연했다. 모두가 나를 미워해. 회사는 안아주며 말했다. 나만 있으면 돼. 하지만 그 위로는 부족했다. 회사는 자신의 친구들에게 해우를 소개했다. 그 모임에서 해우는 처음으로 동성 커플을 보았다. 그들은 행복해 보였다. 하지만 해우는 불편했다. 이게 정상인가? 그녀의 도덕적 딜레마가 깊어졌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였다. 뉴스에서 동성 결혼 반대 시위를 보았을 때 그녀는 두려웠다. 해우의 선택이 잘못된 것인지 고민했다. 그녀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읽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었다. 가족의 반대, 사회의 차별. 해우는 생각했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회사는 그녀를 위로했다. 내 감정은 자연스러워. 하지만 해우는 확신이 없었다. 가족 회의가 열렸다. 부모님은 해우를 설득하려 했다. 치료받자. 병원 가서 해우는 화를 냈다. 이건 병이 아니에요.
그 대화는 감정적 대치로 끝났다. 혜우는 집을 나왔다. 회사의 집으로 갔다. 두 사람은 함께 울었다. 회사는 말했다.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하지만 현실은 하어시했다. 혜우는 직장에서 경고를 받았다. 이미지 때문에 문제가 돼 그녀는 해고될까 두려웠다. 회사는 자신의 작품을 팔아 돈을 벌었다. 나랑 같이 살면 돼. 혜우는 망설였다. 이게 올바른 선택인가? 그녀의 내적 투쟁은 계속되었다. 회사의 과거 연인이 나타났다. 그녀는 회사를 비난했다. 너 또 다른 여자를 속이냐? 혜우는 충격받았다. 회사는 설명했다. 과거일 뿐이야. 하지만 혜우의 신뢰는 흔들렸다. 그녀는 회사와 거리를 두었다. 시간이 필요해. 갈등이 고조되면서 혜우는 우울증에 빠졌다. 그녀는 상담을 계속 받았다. 상담사는 말했다. 자신을 받아들이세요. 혜우는 노력했다. 하지만 가족의 전화가 올 때마다 그녀는 무너졌다. 어머니의 목소리, 집으로 돌아와 왜 혜우는 울었다. 나는 누구를 선택해야 할까? 혜우의 결정은 반전을 맞이했다. 그녀는 회사와 헤어지기로 했다. 미안해. 가족을 버릴 수 없어. 회사는 충격받았다. 배신이야. 두 사람은 크게 다퉜다. 회사는 울며 말했다. 너 없이 못 살아. 혜우는 가슴이 아팠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혜우는 부모님의 환대를 받았다. 잘 생각했어.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공허했다. 회사를 그리워했다. 밤마다 메시지를 보내려다 지웠다. 회사는 친구들에게 혜우를 비난했다. 그녀는 겁쟁이야의 소문이 퍼지면서 혜우의 친구들도 그녀를 멀리했다. 직장에서의 압력은 계속되었다. 상사가 말했다. 이제 정상으로 돌아와. 혜우는 억지로 웃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새로운 소개팅을 갔다. 남자와 대화하며 회사를 생각했다. 이게 행복인가? 회사는 복수를 생각했다. 그녀는 혜우의 가족에게 편지를 보냈다. 혜우는 나를 사랑했어요. 그 편지는 가족을 분노케 했다. 아버지는 혜우를 때리려 했다. 내가 그런 더러운 짓을. 혜우는 울며 도망쳤다. 그녀는 회사를 원망했다. 왜 나를 배신한 거야? 두 사람은 다시 만났다. 서울의 한 공원에서. 회사는 사과했다. 미안해. 화가 나서 혜우는 말했다. 너 때문에 내 삶이 망가졌어. 그 대화는 감정적 폭발로 이어졌다. 회사는 말했다. 너도 나를 사랑하잖아. 혜우는 부정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인정했다. 혜우의 친구 한 명이 그녀를 설득했다. 내 감정을 따라. 사회는 변해. 하지만 혜우는 두려웠다. 그녀는 회사와의 관계를 끊으려 했다. 하지만 회사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다. 병원에 입원했다. 혜우는 달려갔다. 회사는 약해진 모습으로 말했다. 너 없인 안 돼. 혜우는 울었다. 그녀의 결심이 흔들렸다. 가족의 반대는 더 세졌다. 어머니가 말했다. 회사와 만나지 마. 아니면 집에서 나가. 혜우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그녀는 회사를 선택했다. 미안해요. 엄마. 집을 나왔다. 회사의 집으로 갔다. 두 사람은 재회했다. 하지만 그 재회는 대가를 치렀다. 가족과의 단절. 사회적 손실도 컸다. 직장에서 해고되었다. 이미지 문제야. 혜우는 새로운 직장을 찾기 어려웠다. 회사는 그녀를 지지했다. 함께 이겨내자. 하지만 혜우는 후회했다. 이게 가치가 있는가? 회사의 배신이 다시 드러났다. 그녀는 혜우의 비밀을 친구들에게 말했다. 혜우는 분노했다.
왜 그래? 해사는 실수였어 라고 했지만 신뢰는 깨졌다. 해우는 혼자 서울 거리를 걸었다. 그녀의 삶은 파괴된 듯했다. 해우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해사와 함께 서울 외곽에서 살았다. 하지만 갈등은 끝나지 않았다. 해사는 자유로움을 추구하며 늦은 밤에 나갔다. 해우는 질투했다. 어디 갔어? 해사는 친구 만나 라고 했다. 그 말은 해우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가족과의 화해를 시도했다.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엄마, 이해해주세요. 어머니는 말했다. 내가 돌아오면 하지만 해우는 거부했다. 그녀는 자신의 길을 선택했다.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거리에서 손을 잡을 때 사람들의 눈빛이 느껴졌다. 해사는 작품 활동을 통해 성공했다. 갤러리 전시에서 그녀의 작품은 동성애를 주제로 했다. 해우는 자랑스러웠지만 불안했다. 사람들이 알면 해사는 말했다. 상관없어. 진실이니까. 그 태도는 해우를 깨우쳤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최종 대치가 왔다. 부모님은 해우를 찾아왔다. 아버지는 말했다. 집으로 돌아와. 해사와 헤어져. 해우는 거부했다. 아니에요. 저는 행복해요. 그 말은 가족을 아프게 했다. 어머니는 울었다. 내가 왜 그래? 해우는 설명했다. 이게 제 감정이에요. 해사와의 관계는 안정되었다. 두 사람은 함께 여행했다. 부산으로. 바다를 보며 해사는 말했다. 영원히 함께하자. 해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한 갈등이 있었다. 이 선택이 옳았을까? 시간이 지나 해우는 새로운 직장을 찾았다. LGBTQ 커뮤니티에서 일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다. 해사는 그녀를 지지했다. 내가 강해졌어. 결국 해우는 가족과 화해했다. 어머니가 먼저 연락했다. 내가 행복하다면 그 말은 해우에게 희망을 주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반대했다. 해우는 받아들였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어. 이야기의 끝에서 해우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다. 그녀의 선택은 많은 것을 잃게 했지만 자신을 찾게 했다. 해사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사랑해. 해우는 미소 지었다. 이 선택은 옳았을까? 아니면 잘못된 것이었을까?